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뭐 계속 뉘앙스는 비쳤었어요. 무역 합의를 이제는 본인이 이제 강하게 나갈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엔터주 최근에 언급을 들었었는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이제 엔터주 콘텐츠 뭐 이쪽으로 이제 뭐 가능성이 좀 열리는 모양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FOMC 금리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최소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 FOMC 앞두고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은 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뭐 정책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장담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대응을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 결정을 하는 건데, 자, 트럼프가 속이 바짝 타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드리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2020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2020년 11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 조금 넘었죠. 네, 미중 무역 협상 합의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비슷한 발언 계속했다 했죠. 중국이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원하겠다. 원한다. 하지만 원할 수 있지만 다음에 내가 당선되면은 너넨 진짜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 이번에 뭐 볼턴 보좌관처럼 이제 뭐 강경파들 입지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얘기해서 잘 합의하자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도 계속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계속 강하게 나가다 최근에 조금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보할 여지, 서로 한 발 물러날 여지, 그리고 뭐 소프트한 합의 쪽도 얘기가 나오고 스몰 딜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저 대선 전에 중국과 합의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은 합의를 이전에 마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다음에 중국 합의한 거 봐라, 내가 북한도 해결하겠다, 요렇게 무기를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이거는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북한 이슈 나오고 할 때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우디 석유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이달 내에 뭐 복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둘 아지즈 에너지 장관 쪽에서 이제 원유 공급 시설이 이제 이전 수준을 뭐 절반 이상 회복했고 거의 다 회복하면서 9월 말이면은 완벽히 회복이 된다. 뭐 1,100만 배럴 정도 가능하고 11월 정도 되면 이제 1,200만 배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를 크게 만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노력의 표시를 한 거겠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사우디가 저렇게 우리는 뭐 건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주변에서 이제 사우디의 안보를 위협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유럽하고 EU하고 이제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니까 더 자극하지는, 그러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막 엄청나게 키우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요건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당장 닥친 일이죠. 이제 오늘 새벽이,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이면은 이제 뭐 금리 결정 나오고 점도표 나오고 쭉쭉쭉쭉 발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 원유 시설 이제 공격한 거 때문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금리 인하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하는 게, 시장의 움직임만 보면은 금리 인하 유동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시장은 가능성 자체도 이쪽에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 뭐 동결적으로도 이제 뭐 내세운 사람들이 입김은 아직 존재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쉬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했는데
개파락 나왔지만 양봉으로 올려 세우면서 강보합권 마감했죠. 그냥 횡보하는 거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횡보하는 거죠. 엄청 강한 시장인 거죠. 다우지수. 역사상 최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뭐 주가를 이렇게 부양을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 뭐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다음에 그냥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조정을 가격 조정 이렇게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한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유동성 쪽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조차도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달에 분명히 1900 이탈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코스닥은 뭐 더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런 와중에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이렇게 뭐 5만 계약, 6만 계약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는 일은 없다. 너무 큰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줄 것이다. 2050포인트 정도 1차 목표 잡고 여기 도달했을 때 한번 밀렸다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쉬어요.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죠. 올라간 다음에. 우리 시장도 기존의 약세 심리는 벗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난달에는 제가 쓴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무슨 2052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올라오면서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세 심리를 벗어내면서 이제 위쪽으로 가려는 모양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지금도 조정을 살짝 받고 가도 이상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위로 그냥 가면 제일 좋겠지만 쉬었다 가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조정받을 때 좀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약하게 이렇게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결과는 나와보면 되겠죠. 그냥 위쪽으로 쭉 날아갈 경우에는 그 이후에 조정 한번 받으면 좀 깊게 받아야 됩니다. 올라온 만큼에 대해서 조정을 받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재 시장이 강한 걸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제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어마어마했죠. 진짜 540포인트까지 이제 건드리면서 엄청난 낙폭을 보이고 한 차례 올라오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중바닥,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높은 두 번째 골이 높아지는 이런 이중바닥이죠. 굉장히 교과서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만 보면은 이게 과거에는 이 이중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만드는 게 정상이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를 이거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점을 높여야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일부러 두 번째 저점을 이렇게 한번 이탈시켰다가 반등이 나온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저점을 높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점을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대신 조건이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바운딩이 강하게 급반등이 나와야지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중 바닥에.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상황 나오면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점 신호 잘 만들고 코스피도 바닥 만들고 코스닥도 바닥 만들고 올라오는데 지금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에서 안 쉬고 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이슈를 만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약세 구간에서는 뭐든지 나오면은 이슈가 대부분 이슈는 다 악재로 인식을 하고, 호재가 나와도 인식을 잘 안 하죠. 호재가 나와도 그렇게 호재라고 인식을 안 해요. 반등이 약하죠. 약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8월 하순에 말씀드린 게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악재를 잘 반영 안 한다. 악재성 뉴스일 수 있는데 이걸 잘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없는 날 있죠. 제가 이렇게 이슈가 없는 게 호재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포인트였을 수 있어요. 이슈가 없는 날 급락이 나오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슈가 없을 때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형성을 하고 테마도 이제 되도 않는 테마들이나 아니면은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나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급등을 하죠. 품절주라던가 그리고 우선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이클이 돌아서 이제 쉴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작은 조정이든 큰 조정이든 깊은 조정이든 뭐 한 사이클 돌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치 테마, 품절주, 우선주 이 세 가지가 움직이면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만 배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요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높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뭐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뭐 5G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47,500원을 돌파했다. 근데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지켜보자요.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그래서 뭐 배에 힘 꽉 주고 버티실 여기서 47,000원, 47,500원 갔을 때 절반 매도하고 밑에서 재매수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배에 힘 꽉 주고 가도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돌파 시도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약간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신뢰성을 가지려면은 양봉을 한 번 더 붙여주면서 올려 붙여주면서 거래량을 살짝 실어주면은 아주 좋겠죠. 근데 요거는 지켜보자. 그 움직이 나오면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 조정이 나오면은 47,000원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기를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82,000원 먼저 돌파를 했죠. 삼성전자가 혹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고 한 겁니다. 돌파했다가 이제 친화윤리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한다고 해서 소식에 밀렸죠. 밀려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 저항 돌파했던 부분을 이탈한 거는 개부로 이탈한 건 참 기분이 나쁜데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21선을 여기서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241선, 121선 써드릴게요. 241선 1년이죠. 그리고 요 검은 거 121선이죠. 요거 61선이죠. 요거 21선이죠.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정배열이 됐네, 완전 정배열로 가고 있네요 라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배열, 정이 나오면 좋죠. 역배열, 역이 나오면은 뭔가 불안하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배열이 됐구나, 나중에 이평선 강의할 때 강의해 드릴게요. 좋은 내용이 나왔구나,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런 IT 쪽, 4차 산업혁명 관련 쪽 이런 분야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약간은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에 여기에 건설 쪽이 좀 큼지막하게 잘 붙으면은 경협주도 이제 주도주 중에서 뭐 큰 축이 IT라고 치면은 4차 산업혁명 IT 이쪽으로 치면은 조그만한 축으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건설이 붙지 않으면 남북경협주가 주도주가 되면은 그게 좋은 장은 아니에요. 남북경협주에 돈이 막 쏠리면은 다른 쪽에 돈이 가야 될 쪽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가고 쉬는 타이밍에 조정 구간에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마성이니까 아직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비핵화 합의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확진이 나오고 여주에서 파주에서 확진이 나오고 연천에서 나오고 뭐 계속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같은 뭐 지역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도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뭐 먹는 거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찝찝하고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농가분들 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콘텐츠 사업 쪽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 뭐 대통령께서 콘텐츠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뭐 3대 혁신 전략 발표에 참석해가지고 뭐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나 아니면 게임 산업이나 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뭐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한다? 크게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게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뭐 드론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쪽이 얼마나 많은데 화학 쪽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나 뭐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나 엄청나게 지금 좀 곤란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급드린 쪽 중에 주도주 계열 쪽이 IT, 4차 산업혁명 IT 이쪽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거의 확신시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쪽에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얘 하나로는 안 된다.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고 뭐 엔터주일 가능성도 아직까지 이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더 명확해지려면은 IT는 거의 뭐 이제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민 정도 수준이 됐고 거의 됐고 이제 나머지들 이 외에도 이제 후보군들 쭉쭉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엔터 콘텐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힘을 좀 실어주니까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도 참고 정도는 하세요. 나중에 이제 아직은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주도주를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뭐 요런 이 IT 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수급이나 우리 시장의 뭐 강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의약품 쪽이 간다라고 하면 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6만 원 돌파하면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 여기를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죠. 조정 받아도 이제 16만 원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18만 원 위쪽 돌파하는 구간이랑 이제 2만 원 단위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바이오 제가 의약품 쪽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2만 원 여기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넘어가 주면은 의약품이 한 축이 되는 것도 가능성은 꽤 생길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죠. 업종으로 치면 의약품이고 가능성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후보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이고 좀 즐거운 분석 연구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언제나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새로운 시장이 시작될 때 주도주 찾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 찾기. 심증은 있지만 지금 다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제 뭐 유료원분들께 당연히 먼저 알려드리고 심증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뭐 먼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확실히 차이는 있으니까. 하지만 나오면은 추후에라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조금 더 확신이 서면은 심증일 때 말고 그때는 알려드릴 텐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주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동향 같은 경우도 지금 관망하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수급동향이 엄청나게 뭐 좋거나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FOMC 기다리고 있고 사우디 피격도 있고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하지 않는다 정도는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연기금이 주식을 아주 그냥 미친듯이 사고 있다라고. 어제도 4조 원 다 됐습니다 했는데 오늘 2천억 추가했으니까 4조 원 그냥 가볍게 넘어갔죠. 연기금이 밑에서 자금을 계속 베팅하면서 쏘고 있잖아요. 여기는 저점이야. 여기서는 사면은 가치주들 배당주들은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기금이 생각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연기금의
이제 매매 패턴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이 미래다. 환율이 좋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외국인들이 자금을 좀 이제 넣어줘야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고 해야 시장이 가고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외국인 자금 좋은데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래도 큰 자금의 한 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뭐 하루 사고 이틀 사고 이거 아니고 꾸준하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꾸준함이 중요한데 연기금이 지금 엄청나게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눈으로 확인되셨죠. 어저께 영상 보시면 나와요. 연기금 이제 수급 기간 구간별로 보여드린 거 보시면 좋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매수 들어오면 좋겠다 했는데 연기금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보험하고 뭐 투신 왔는데 뭐 여기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구간은 아니고 연기금이 좀 들어온 거는 기관도 그나마 좀 다행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코스닥은 뭐 개인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외국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선물 매수는 해놨는데 주식 매수하고 선물 매수는 해놨는데 옵션 쪽 보면은 위아래를 다 막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위를 조금 더 두텁게 막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를 조금 더 두텁게 막았는데 뭐 큰 차이가 없죠 금액에. 위를 조금 어제 막은 거 감안해도 선물 매수가 있으니까 위가 좀 얇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조금은 더 미세하게 높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막았던 부분을 좀 풀어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 이상 정도 오늘 외국인 수급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려감을 갖기보다 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짧은 조정 생각하는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게 우려감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쉴 수 있으니까 현금 확보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우려감이 아니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조정 안 나오고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가격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강한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교체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저점 매수라거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올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4월부터 해가 특히 4월부터 해가지고는 4월 하순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죠. 5월에 제가 지금은 그렇게 썩 기대감이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죠. 저 사람 왜 안 좋은 소리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장이 5월에 좋지 않았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흘러갔었죠. 보여드리면은 뭐 4월 하순부터 해서 5월에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때는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다가 6월에 조금 반등 정도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8월 정도 돼가면서부터 지금 9월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8월은 또 기대감이 또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대감이 좀 없고 악재가 좀 해소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7월 뭐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좀 말씀드려서 여기서 또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로로쌤 저 사람 또 자꾸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시장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좀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약간의 현금은 마련해 두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현금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9월 중순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2050포인트 가능성 있다면은 그럴 때 한 번에 또 제 말만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확보해 놓은 현금 야금야금 저점에서 조금씩 해놓으면은 그때 여기 이 구간에서만 매도했어도 일부 저점 매수는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좀 스마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도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현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긍정이 아닌 호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은
가장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의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회 비용이잖아요.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게 현금이에요. 그리고 내 종목 포트폴리오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그냥 아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싹 현금화한 다음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가 있습니다. 감이 안 좋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다 전량 현금화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전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은 이 종목이 A 종목이 내 눈에 제일 좋다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죠. 요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메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 빼고 나머지를 이제 현금화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해서 좋으면은 매도했어도 그 종목이 제일 좋다 다시 사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뭐 현금 부분 그리고 지금 종목에 좀 어려운 종목이 있다, 내가 관리하기 어려운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현금화한 다음에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상의 제목 딱 터치하면은 밑에 본문 나오죠. 본문 맨 윗줄에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은 순차적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료 서비스인데 지금 공지사항 보면 나와 있죠. 이 유료 서비스를 회사 홍보 차원이랑 해서 해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링크 받아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고 이번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내셔서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연말에는 불이웃돕기라든가 좋은 일에 돈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